순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 벌고 싶으세요? 이 노하우를 다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혜님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부동산 초보자들, 첫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공부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굉장히 소액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은 공부일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소액이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또는 다주택자라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 또는 투자한 부동산이 또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뭔가 내가 리스크를 볼까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우리 초보자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 소액을 가지고 아주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이런 상황에 정말 좋은 결과를 내신 우리 교육생분이 계셔서요. 낙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꿀팁들이 너무 많고 이 노하우들 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낙찰받은 물건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바로 이 물건인데요.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물건입니다. 대지권은 14평, 건물 면적은 15평입니다. 자, 감정 가격이요. 8,400만 원이죠? 1억도 채 되지 않아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자, 공주가 1억 이하의 물건은요. 취등록세가 중과되지 않고 1.1%이죠. 그래서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상관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경매이기 때문에 매매가보다는 좀 저렴한 세일 가격으로 우리가 낙찰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수익을 내는 거겠죠. 최저가는요. 5,880만 원입니다. 아파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진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현관문이 좀 깨끗합니다. 그죠? 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외관이고요. 자, 바로 이 집이죠. 복도도 좁지 않고 괜찮고 이 복도에 또 샤시까지 되어 있어서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많이 와도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입구이고요. 좀 노후도가 느껴지죠. 연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겠죠. 그리고 가격 자체를 봤을 때 1억도 채 되지 않아요. 감정가가 8,400만 원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입지는 그렇게 좋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싸고 좋은 물건은 없어요. 싸면 싼 대로 다 이유가 있고 비싸면 비싼 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물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노후도가 된 아파트. 여기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다른 교육생분들이 또 7분이 낙찰을 받아서 제가 현장까지 가서 또 촬영을 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함께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방이 하나, 두 개. 방 2개, 거실 하나, 주방, 욕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초보자분들 벌써 이 물건을 딱 봤을 때 방이 2개라서 괜찮을까? 방이 3개여야 되지 않을까? 좀 망설여질 거예요. 자, 물건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세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벌써 그런 선입견, 그런 걱정과 고민하지 마세요. 4층이네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네, 바로 이 아파트인데요. 1단지, 2단지로 되어 있네요. 단지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가 옆에 붙어 있어요. 근데 1단지 옆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지도를 딱 봤을 때 2단지보다는 1단지가 조금 더 인기가 많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내가 1단지든 2단지든 상관없이 시세 조사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느 단지를 더 선호하는지, 선호하는 단지의 시세는 우리 거보다는 얼마나 더 높은지 이런 것들을 함께 조사를 하셔야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와, 입지가 정말 꽝이네요. 다행히 옆에 이런 산업단지들이 있기는 한데요. 입지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는 그런 아파트죠. 여기서 또 여러분들 고민하죠. 입지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떡하지? 이거 안 될 것 같아. 될까 안 될까? 로드뷰를 또 봅니다. 이렇게 로드뷰를 보면서 아파트 단지를 또 막 구경해요. 막 구경해요. 상가가 이게 있네. 상가에는 다 빼곡하게 뭔가 들어와 있구나. 그 사진을 보나 이 로드뷰를 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도로도 잘 정비가 되어 있을 거고요. 네, 이렇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봐도 그냥 이렇게 차들도 주차되어 있고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물건만 계속 보고 있으면 절대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겠죠. 네, 반드시 시세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딱 막혀버려요. 시세 조사를 못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또 머니까 괜히 갔다가 또 폐차라면은 괜히 교통비 들고 이거 어떡하지? 여기에서 또 망설이고 다음 물건으로 뿅 하고 넘어가요. 예, 자 그러시면 안 되고요. 기준은 내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요 입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보유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할 건 아닙니다. 이런 물건들은요 단기 매도를 해야 되는 물건이에요. 입지가 좋고 개발에 역량이 있고 호재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보유를 하고 가야 하지만 지금처럼 입지가 누가 봐도 좋지 않고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기 매도를 통해서 빠르게 수익을 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을 조금씩 불리는 그런 첫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가 또 투자금이 많이 불어지면은 더 좋은 물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소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요. 2017년도 7월 14일이네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전입일자를 비교해서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없고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항력이 없는 물건은 저희가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권리 분석을 할 때 이 대항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인수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보는 이 물건은 임차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항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깨끗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가처분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면 대항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 나중에 내가 낙찰을 받더라도 나의 권리를 다 빼앗길 수 있어요. 본소송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지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 가처분도 다 위험하진 않습니다. 소유권에 관련된 가처분만 위험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초보자 낙찰자분이 얼마의 낙찰을 받았냐 하면 감정가 8,400만 원에 최저가 5,880만 원인 이 물건을 7,507만 4천 원으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감정가 대비해서 89.37%로 낙찰을 받으셨는데 입찰자가요 24명이나 들어왔어요. 와. 아파트 너무 경쟁 센 거 아니야? 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접어요. 나 못하겠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낙찰을 받아? 또 접습니다. 자, 이 낙찰자분도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 하셨어요. 나중에 뒤에서 그 스토리 들려드릴게요. 차순위 금액이 7,332만 9천 원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7,500만 원대로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요. 과연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한번 계산을 함께 해볼게요, 여러분. 계산기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자, 먼저 취등록세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낙찰가 7,507만 4천 원에서 곱하기 취등록세 1.1%죠. 다주택자든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상관없어요. 공주가가 1억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1.1% 취등록세를 계산을 했더니 82만 6천 원이라고 하는 취등록세를 내야 해요, 우리가. 제가 이 물건은 단기 매도할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걸 얼마에 팔지? 우리 이 낙찰자분은요, 8,300만 원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8,300만 원으로 매도를 했어요.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 매도 가격이 8,500만 원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8,300만 원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액면상 시세 차익이요, 792만 6천 원입니다. 우리 취등록세를 냈잖아요. 취등록세를 빼요. 뺐더니 71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게 우리의 수익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세금을 내야 되죠. 개인 매매 사업자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여기 6% 구간이거든요. 곱하기 6% 했더니 세금을 42만 6천 원을 내야 됩니다. 순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67만 4천 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에게는 2달치 또는 석 달치 월급입니다. 집에서 노느니 또는 내가 본업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내서 이런 아파트 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조금만 시간을 내서 내 시간 조금 투자하셔가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임장 잠깐 갔다 와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 괜찮지 않나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이 교육생분이요. 667만 4천 원의 수익을 다 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요. 너무 소액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천만 원, 2,500만 원? 이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뭐 어디서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담대를 받아서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수수료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매도하기 전까지 매달 이자를 내야 되죠. 이자비 들어가고요. 또 매도가 되고 나면은 대출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순수익은요, 한 3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주담대를 받지 않고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이용한다든지 나의 보험약관 대출을 잠깐 이용한다든지 이러면 비용은 조금 더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담대까지 활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50만 원의 수익을 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소액님들이 빨리빨리 수익을 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부동산도 이제 많은 유튜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거짓은 아닙니다. 거짓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확률상 굉장히 낮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결과는요, 정말 지극히 평범한 결과예요. 지극히 평범하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런 물건을 한 3개 정도만 한다면 1,000만 원이 금방 되겠죠. 2,500만 원과 3,500만 원은 굉장히 달라요. 지금 이 경우에는 2,500만 원 너무 소액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거기다가 또 대출까지 받았잖아요. 수익이 이 정도까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 더 투자금이 모여서 1억 초반대로 낙찰을 받아서 매도를 한다거나 1억 초반대, 중반, 1억 후반대 또는 2억까지 이렇게 낙찰가를 써서 수익을 내면은 시세 차익 자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랬을 때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의 순소득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1,800만 원 수익 낸 거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낙찰가 자체가 다르잖아요. 투자금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수익도 물론 다릅니다. 점점 우리가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와, 이게 매도가 될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매도 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자, 이 물건은요, 2023년도 4월 3일에 이제 낙찰을 받은 물건인데요. 낙찰을 받은 거지 내 돈이 아직 들어가진 않았죠. 잔금 처리를 안 했으니까. 잔금을 5월 4일 날 납부를 하셨어요. 다행히 낙찰받은 물건은 굉장히 내부가 깨끗했고 명도가 너무 수월했고 체납관리비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따로 들어가는 비용이 일절 없었어요. 8,500만 원에 부동산에 내놨거든요. 그것도 조금 우리가 금매가로 이제 내놨는데요. 5월 19일 부동산에서 전화가 옵니다. 네, 그래서 8,300에 만약에 매도 의사가 있으시면 지금 바로 계약금을 쏘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이 교육생분이 다행히 그때 우리 교육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 불이 나게 저를 찾아오신 거죠. 세연쌤 어떻게 할까요? 이거 8,500으로 냈는데 8,300에 매도 의사가 있으면 바로 지금 계약금을 쏜다고 하는데 200만 원이나 수익이 좀 낮아지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네, 바로 오케이 하세요. 200만 원 그것 때문에 지금 대출까지 받았잖아요. 대출을 안 받았으면 제가 조금 더 있어 봅시다 했을 텐데 대출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빨리 한 바퀴 돌리고 다음 거 빨리 진행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200만 원 더 벌자고 사실 좀 더 견디면 이자도 내야 되고 또 다른 물건들이랑 경쟁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빨리 우리 한 바퀴 돌리고 다음 물건으로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5월 25일 날 잔금까지 완료가 되었어요. 이 기간이 얼마냐면 낙찰가 잔금을 처리한 날짜로부터 21일 만에 매도가 완료됐어요. 와, 박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바로 이 케이스가 우리 정말 사랑하는 소액님들, 정말 소액을 가지고 처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이런 물건이고 이런 투자 전략이에요. 이건 정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몇 가지의 포인트만 가지고 하시면 지역적인 분석, 입지 분석 이런 거 굳이 그렇게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조금만 공부하고 아주 조금만 그 포인트를 알고 하시면은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세요. 화이팅!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실전반 첫 수업을 시작할 때요, 아파트 수업을 이제 3시간을 제가 연강을 해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얼마 벌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얼마 벌고 싶으세요? 네, 많이 벌고 싶겠죠. 근데 가진 돈이 너무 소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이 교육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육비를 냈고 이 교육비만 뽑자 라는 마음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근데 첫 낙찰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가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 낙찰자분의 좀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분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좀 상황이 안 좋으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도 굉장히 좀 이 경매를 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를 많이 하셔서 좀 힘든 상황이에요. 아주 어린 또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30, 40대, 뭐 50대까지도 너무너무나 지금 겪고 있는 이 어깨에 무거운 짐, 그죠? 그래서 그 어깨의 짐이 전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첫 입찰을 했는데 입찰자가 한 60명인가 70명인가 아무튼 많이 들어오신 그 물건을 이제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거의 꼴등 수준으로 입찰가를 쓰셨어요. 그때는 저하고 이제 상담을 안 하고 혼자 들어가셨는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우울하고 에너지가 없으셨어요. 이게 과연 될까 싶다. 예. 이건 정말 너무 불가능하다. 금매가보다도 높이 낙찰을 받아가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선생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회원님 아직 지금 공부하는 단계이고 그때는 저하고 상담을 하지도 않았고 한 번의 경험이잖아요. 폐차 한 번의 경험. 이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질 수는 없지 않나요? 회원님은 인생을 살면서 이 한 번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지으셨나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됩니다. 믿고 하세요. 되니까 믿고 하세요. 10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이 물건 이제 두 번째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저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낙찰을 받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도 기쁘고 이 회원님도 굉장히 많이 기뻐하셨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이 낙찰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되네요. 근데 결과가 또 너무 빨리 나와서 더 기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랑하는 소행님들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분이시거든요. 우리 회원님이 또 저한테 이렇게 또 이렇게 편지를 너무 이 글씨가 너무 필체가 너무 좋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편지를 써주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이 내용 하나하나에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과 어떻게 보면 조금 통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태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온라인 실전반과 전문가반을 수강 중인 이땡땡 회원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태연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달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작년 늦가을 우연한 계기를 통해 경매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독서, 카페 및 블로그, 이웃 글쓰기, 유튜브로 혼자서 독학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올해 초 베프 옥션에 회원으로 등록하며 본격적으로 경매에 발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첫 입찰을 하게 되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입찰을 하였고 최고가 매수인은 올 수리 금매가보다 무려 1,000만 원 이상 더 비싸게 낙찰받았기 때문입니다. 첫 입찰에서 상식 밖의 경험을 하게 되어 멘붕이 왔습니다. 경매를 통해 분명 경제적 자유에 이룰 수 있다고 믿어 매일매일이 희망이 가득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마주한 현실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에 경매에 대한 회의감이 들게 되었고 삶의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우울과 상실감으로 한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바로 평생 멘토링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집념으로 세연 선생님께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고 세연 선생님의 조언 덕분에 무려 두 번째 입찰에서 낙찰을 받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명도와 매도까지 일사천리로 집행하게 되어 보름 만에 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게는 단순히 낙찰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소액의 투자금이었고 큰 수익이 아니었기에 누군가는 제게 오버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영세 자영업자로서 매일매일이 막막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가도 가족과 이제 태어난 얼마 안 된 딸아이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버티면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삶의 희망과 목표를 만들어준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며칠 전 상담에서도 며칠 전에 다시 또 상담을 또 요청을 하셔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말씀처럼 성급하지 않게 지금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멘탈 관리 잘 하면서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면을 통해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며 따끔한 조언과 충고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편지를 너무 정성스럽게 이렇게 써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다시 읽어도 좀 뭉클하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첫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하다 보면 과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정말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요. 허황된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서 가시다 보면은 점핑하는 단계가 반드시 옵니다. 그 단계는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 올지는 몰라요. 빠르면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늦으면은 4년, 5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멈춰 있는 것보다는 전진하면 반드시예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서 저는 또 평생 멘토링을 해드리기 때문에 수업이 끝났다고 해서 뭐 저하고 상담을 못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뭐 입찰 상담과 투자 방향 상담 이런 것들은 직접 제가 합니다. 대면을 통해서 또는 전화 통화 또는 화상 통화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또 고민되는 부분 제가 이제 투자금이 요만큼 됐는데 지금 이제 뭘 봐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상담 받으면서 하시면 돼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이 경매 초보자가 정말 소액을 가지고 이렇게 첫 결과를 낸 케이스를 통해서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공감이 되세요? 저는 예전에 제 생각이 너무 나요.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을 만나면 제가 처음에 이제 소액으로 시작했을 때 그때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처음에 했었을 때 어떻게 했지? 그때 내 마음이 어땠지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세한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진짜 힘내서 화이팅 외쳐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